안녕하세요. 좋은 학생 더 좋게 이끄는 하이퍼플러스 영어학원 YNS 영어학원에서 고등부 1학년 평촌고 내신을 담당한 유리쌤입니다. 이번 평촌고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교과서 1과 그리고 2024년 3월, 2025년 3월 이렇게 모의고사 두 개 부분이 각각 필요한 번호만 채택이 돼서 출제가 되었고요. 총 교과서 문항은 3문항, 그리고 교과서 외의 문항은 24문항으로서 교과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과 비변형이 골고루 출제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연히 변형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 중, 하로 봤을 땐 상 문제는 마지막 서술형에서 한 문제 정도 되고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들이 10문제 정도 되고 대부분의 문제는 아이들이 변형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웠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평촌고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촌고 내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총 27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범위도 많고 문제수도 좀 많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시간 관리와 정확한 지문 숙지가 필수적이었는데요. 특히 아무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제가 3문항 정도 더 많은 편이에요. 좀 적은 학교는 22문항, 보통 대부분 24문항 정도의 문항이 출제되는데 평촌고 같은 경우는 객관식만 24문항이고 주관식인 서술형이 3문항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시간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는 중하 10문항, 16문항, 중이 10문항, 그리고 상위 1문항 정도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내용 파악, 그리고 기타 변형. 기타 변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지 않는 예를 들어 요약이라든지 함축적 의미라든지 내용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대부분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내용 이해가 아무래도 높은 비율로 출제되어 있다 보니까 중학교 때처럼 담수 남기보다는 지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선지의 단어의 숙지가 등급을 가르는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이제 3등급 이하의 아이들은 내용은 알지만 밑에 선지에서 단어를 몰라서 못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아이들이 단어를 얼마만큼 아는지가 아이들의 그런 2등급으로 가는지 혹은 3등급으로 갈지의 등급을 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시험을 통해서 그러면 3등급이 2등급으로 가고 2등급은 1등급으로 가고 1등급 친구들은 1등급을 유지하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그 아이들의 그 등급을 갈았던 요소를 보면 먼저 일단 지문 내용의 완벽한 숙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문이 어떤 내용인지 보자마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정확하게 완벽한 숙지를 필요로 했고요. 그리고 선지 및 그 어휘력, 특히 변형된 그 본문이 변형되거나 혹은 모의고사 지문이 변형되었을 때 비슷한 의미지만 다른 단어로 쓰여서 아이들이 이 내용이 뭔지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유반이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그러지 못하면 밑에 선지에서 정답을 고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17문제 중에 13문제가 변형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바뀌는 내용, 그러니까 중심 소재를 그대로 갖고 오면서 논지는 흐트리지 않되 내용이 바뀌었을 때 아이들이 그 부분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캐치하는 요것이 잘 갖춰져야만 고득점을 갈 수 있고, 그래야만 서술형에서도 사실은 변형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 변형된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뭔고 빠르게 캐치해서 영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고득점으로 가르는 결정적 요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자체 워크북과 철저한 본문 분석 및 어법에 대한 집중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단계별로 테스트를 하여서 그거에 맞는 어순, 배열, 빈칸, 영작까지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게 했고, 그리고 각 주제의 테마를 암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나 한글 제목 및 주제문을 반복 숙달하게 하고, 주제문 같은 경우도 제가 다양하게 패러프레이징 해줘갖고 얘가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이런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제 고난도 대비, 즉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학 동안 수능 마스터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해석해보고 영작해보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아이들이 서술형 연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게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마지막에 마무리 분석지와 함께 4컷 만화를 줌으로써 내용을 이미지로 구조화하여 직관적으로 기억을 빠르게 생성해서 이 지문이 그 지문이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떠올려서 아이들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마지막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는 또 어떻게 대비할지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말고사를 대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본문에 나오는 암기라든지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단어만을 암기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것을 다시 재진술을 했을 때 필요한 유반이어라든지 이것과 비슷하지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을 접해봄으로써 선지 내에 모르는 단어가 없도록 누적 테스트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먼저 제가 이제 서머리라는 걸 시키거든요. 그래서 서머리를 시킬 때 아이들이 한글로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영어로 그 지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거를 적어보는 연습을 많이 시켜요. 이 부분의 주제문이 뭔지 다시 한번 색깔펜으로 체크를 하고 본인이 몰랐던 단어라든지 표현들이라든지 중요한 어법들을 스스로 정리해봄으로써 자기가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독해 전략을 통해서 고득점으로 갈 수 있게 혹은 등급이 낮은 친구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학습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변형 부분과 서술형 부분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패러프레이징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유의어, 반의어도 중요하지만 얘가 비슷한 의미의 아예 전혀 문법적으로 다른 표현을 가진 말로 변형할 수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갖고 그 부분을 많이 훈련시키고 연습하려고 하고 그리고 특히 어렵게 만약에 이번에 평촌고 시험이 나온다고 하면 중심 소재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완전히 바뀌는 그 글의 구조 전개가 바뀌듯이 나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문제에 대한 힘을 키우기 위해서 뭐 영작을 주제문을 제가 적어주는 주제문 외에 본인이 영작하거나 아니면 요약을 스스로 해보는 등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 사설 모의고사를 봤었어요. 그래갖고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런 어떤 조금 변형된 지문이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힘을 기름으로써 조금 서술형에서 특히 변형이 심하게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적응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암기는 사실 지양하는 편이고 스스로 생각하고 재구성하는 힘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은 걸리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좀 잘 재구성해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에도 아이들과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유리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